네, 안녕하십니까. 너꿀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후 8시 44분이고요. 오늘 영상 찍을 시간이 좀 돼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오늘 나온 레포트가 있어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서미화 의원님이셨나? 네, 서미화 의원님이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 서미화 의원님이라고 나오시죠? 조세은 님도 계시네요. 이 두 분이서 정성스럽게 써주신 레포트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해석도 좀 도와드리고 어떤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같이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간혹 지난번에 댓글을 봤는데 댓글 어떤 분이 이제 뭐 몰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투자 판단은 이제 각자 하시는 거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도 물론 한올바이오 파마를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지만 저는 몰빵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건 주식 투자의 어느 정도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리고 몰빵을 하면 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나 상승에 대한 두려움이 뭐든지 어떤 면에서 두려움이 다 있거든요.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무섭고 올라가면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또 길게 못 가고 팔게 되고 이런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조금 다른 종목들과 함께 저평가된 종목들 잘 찾으셔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어떠신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물론 투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제가 여러분들의 자금을 책임져 드리지는 못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올라온 맞아, 그리고 구독자 1000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1000명이 되니까 또 다른 목표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뭐 5000명, 10,000명, 50,000명까지 한올바이오 파마 한 종목만으로 과연 어디까지 달릴 수 있는지 한번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이 구독자 수가 언젠가는 끊기겠죠. 네, 한올바이오 파마가 만약에 주가가 많이 안 좋거나 기업이 잘 안 되거나 하면 언젠간 끊길 것 같은데 만약 잘 된다면 10,000명, 20,000명, 30,000명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유튜브 자체가 저는 지금 올인인 상황인 거죠. 사실 다른 종목들도 제가 공부를 많이 하면 좀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공유도 나누고 공부도 같이 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수익이 많이 나거나 아니면 이 종목이 너무 좋은 종목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아니면 우리나라 투자 습관 때문에 투자 문화 때문에 너무 단타성인 사람들만 좀 와서 주가의 반등 폭이 좀 적다거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 같이 할 텐데 아직은 제가 다른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뭐 자세하게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울처럼 너무 딥하게 파서 공부하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전 생각은 했지만 제가 또 그쪽 업종에는 없다 보니까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래도 가장 열심히 공부한 한올바이오 파마를 지금은 방송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또 어떻게 확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한 개 종목만 사실 공부하는 것도 좀 벅차거든요. 아무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튜브를 보면 이제 댓글을 보면서 좀 질문이 좀 있어서 그것만 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해피보노님이 또 이렇게 슈퍼 땡스를 10,000원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44,000원, 네, 1년 이상 물려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해야죠 라고 하셨는데 44,000원이면 물린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렸다는 표현은 사실 한올에 물린 사람이 있나요? 저는 물렸다는 표현이 사실 한올과는 맞지 않거든요. 기업 가치에 너무 지금 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렸다는 표현은 사실 얼마나의 기간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보고 들어왔는데 확 떨어져서 못 팔았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물렸다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근데 저처럼 시계열을 좀 길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절대 물린 상황은 아무도 없죠 지금.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계열에 따라서 좀 상대적이라서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앞으로 몇 년 더 기다려야겠네 아무리 선반영된다 하더라도 라고 하셨는데 뭐 몇 년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내년에 주가가 많이 오를 수도 있고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알테 시총 27조라고 알려주신 분도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시가총액 다른 종목들은 잘 안 봐서 알테가 27조나 됐군요. 벌써 많이 올랐네요. 그 다음에 뭐 동시호가 거래 때 몇십만 조 터졌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 사실 의미 없어요. 예, 동시호가 때 터지는 거는 미국
주식들 아마 대부분이 많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뮤노반트만의 이슈는 아니니까요.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IMVT140의 발표가 루푸스인가요? 그레이브스병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IMVT140는 지금 임상 3상 단계, 그러니까 레지스트레이셔널 트라이얼이라고 정확하게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한 5가지 정도가 있고요. 루푸스 같은 경우는 임상 2상 단계입니다. 개념 임상 단계고, 발표가 내년 상반기로 이제 임상 2상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레이브스병은 2027년에 이제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RA 시장 매출은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RA 시장이 환자 대상 수가 대충 미국, 유럽 시장이 아마 뭐 한 8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만인지 유럽 시장만인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한 8만 명 정도 되면 시장 규모가 상당하죠. 그 또한 한 10조 정도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 대충 얘기한 겁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시장 매출 정도는 이 약이 얼마나 침투하느냐, 얼마나 환자들의 반응을 얻느냐, 그 다음에 의사들이 이 약의 데이터에 얼마나 신뢰감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또 어떤 제약사가 팔아서 마케팅 능력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RA 시장 매출을 당장은 알 수 없고요. 시장 규모가 꽤 크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A는 오픈라벨이라, RA가 오픈라벨이었죠. 제가 지금 임상을 자세히 보고 설명드리지 못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오픈라벨이면 뭐 당장이라도 가능하죠. 오픈라벨이면 당장이라도 가능한 상황은 맞습니다. 정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의지를 지켜주신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아제넥스 고용량 투여는 왜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제넥스는 그게 고용량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SC 제형은 딱 1000ml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고용량이자 저용량이자 그런 게 없고 1000ml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제넥스는 그게 1000mg이 딱 투여했을 때 부피가 한 20ml 정도 되거든요. 그 부피가 이제 피하 주사로 투여할 수 있는 거의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아제넥스는 그 부피가 최대 상한선이고, 그 최대 상한선에 1000mg을 투여했을 때 이제 이뮤노반트의 고용량보다 효과가 적은 거죠. IgG 감소 농도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제넥스는 더 이상 고용량이 없어요. 1000mg이 마지막이고, 이걸로 투여를 해서 하는 거는, 이유는 이제 뭐 그 전에 IV 제형은 체중에 따라서 이게 용량이 달랐거든요. 근데 지금 SC 제형은 모든 체중을 가진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1000mg입니다. 그래서 80kg인 사람이든 50kg인 사람이든 1000mg 투여를 하고요. 그 1000mg 투여했을 때 왜 체중이 다른 사람인데 뭐 용량을 똑같이 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mg이 거의 최대 용량이고, 그리고 1000ml를 투여했을 때 최대 효과를 내기도 하면서 몸무게에 따른 그런 변동폭이 가장 적은 약물 구간이 1000mg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고용량을 쓴 게 1000ml입니다. 고용량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못 쓰는 거. 아제넥스는 더 이상은 용량을 늘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뭐 축하합니다라고 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실명으로 아이디가 돼 있어서 또 다른 분이 10,000원을 또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1000명 돌파 축하 분들이 너무 많으시네요. 너무 감사하고, 구독자 뭐 10배 100배 하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묵묵히 걸어나가 주신다는 분 해피보노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케줄대로 진행되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회비용 지리게 지불하겠네. 한올 투자는 내년 말에 와도 안 늦을 듯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맞는 말일 수도 있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이제 다른 데 투자해서 이득을 낼 시간을 한올을 투자하면 버릴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뭐 맞는 말입니다. 그럴 능력이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죠. 예, 한올이 언제 올라갈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건 맞고요. 근데 그건 모든 주식들이 마찬가지긴 하니까요. 근데 아무튼 한올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아니면 더 금방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 갔다가 오셔야죠. 예,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제가 알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꾸준히 매수하고 기업과 동행하겠다라는 게 저의 일단 투자 철학인 거고, 저와 다른 투자 철학을 가지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기회비용을 놓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다른 종목 매수 매도 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그때 가격이 제가 얼마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내년 말에 한올이 지금 이 33,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을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호재나 아니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4만원, 5만원, 6만원이 가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투자 철학을 가지고 계시다면 본인의 투자 철학대로 실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제 투자 철학이 맞습니다라고는 절대 말씀 못 드립니다. 저는 이 투자 철학이라는 거는 각자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곧 개인한테는 본인 스스로에게 정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답을 본인이 스스로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이 최근에 많이 달려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일단 구독자가 1000명 일단 1차 목표였는데 1차 목표를 달성해서 좀 기분이 좋았고, 뭐 2000명, 3000명까지 꾸준히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진심 어린 방송과 꾸준한 펀더멘털 분석이 뒷받침돼야겠지만 앞으로도 구독자님들과 겸손하게 묵묵히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그 미래에셋증권 레포트를 같이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내용이고요. IMVT140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임상 결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레이브스병은 지난 9월 초에 나왔죠. 9월 4일인가 5일에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6개월 치료 지속성을 보인 바토클리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뮤노반트는 2025년 9월 미국 갑상선 학회에서 그레이브스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바토클리맙의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6개월 치료 중단 21명 환자 중 약 80% 17명이 반응을 보였으며 6개월 추적 관찰 이후 정상적인 갑상선 기능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T3, T4가 정상 수치 상한선을 넘어가면 비정상인 건데 정상 수치 상한선 미만을 보였다는 것은 정상 범위 내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치료에 반응한 17명 중 약 50% 8명이 바토클리맙 치료 종료 후 6개월 동안 항갑상선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항갑상선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말은 지금까지 나온 약물은 항갑상선제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레이브스병 임상을 할 때 이뮤노반트는 어떤 환자군에 대해서 임상을 했냐면, 지금 그레이브스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옵션이 총 3가지거든요. 항갑상선제를 복용을 하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방사선요법을 쓰든지, 이 셋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이제 수술과 방사선요법은 좀 거부감이 있고요. 항갑상선제를 가장 먼저 투여를 합니다. 항갑상선제가 잘 드는 환자들은 굳이 항갑상선제 약물이 너무 싸거든요. 그래서 굳이 항갑상선제 약물이 드는 사람들은 수술이나 방사선요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개 중에 항갑상선제가 안 드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레이브스병 환자들 중에서. 이제 그런 환자들은 수술이나 방사선요법을 해야 되는데, 수술이나 방사선요법을 하면 그 추후의 부작용들이 심해서,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갑상선을 뭐 떼버린다거나 하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인해서 무기력감이 평생 느껴진다는 등, 뭐 항갑상선제를 계속 복용을 더 해야 된다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사선요법과 수술적 요법은 많이 그러니까 선호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항갑상선제가 안 드는 환자들은 수술이나 방사선요법을 하고 평생 부작용에 시달리든지, 아니면 다른 보조치료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보조치료법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이뮤노반트는 그 시장을 타겟을 한 겁니다. 그 항갑상선제 복용에도 환자들이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이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지금까지 그 항갑상선제 약물이 안 드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는 지금까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뮤노반트가 최초로 도전을 한 건데요. 항갑상선제를 6개월 동안 반응을 보인 17명 중에 8명은 6개월 동안 항갑상선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는 치료법이 하나 생긴 거죠. 그러니까 FDA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언맷 니즈가 풍부한 시장에 지금 이뮤노반트가 진입을 한 겁니다. 6개월 동안 치료 중단해도 반응이 지속되는 지속성을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항갑상선제를 먹어도 안 들던 사람이 바토클리맙을 투여를 하고 난 후에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치료를 중단했대잖아요. 치료를 중단했는데도 항갑상선제도 안 먹었는데 반응이 지속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 정도가 이 정상 상한선 미만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분은
거꾸로 생각하면 환자분은 항갑상선제를 먹어도 안 되는 질병이 있어서 되게 고민이 많고 힘들었을 텐데 바토클리맙을 치료하면서 효과가 개선이 됐을 거고요. 치료를 딱 끝내고 나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계속해서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 환자는 평생 앓고만 지냈던 질환을 바토클리맙을 통해서 정상인으로 살 수 있게끔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도대체 환자 수가 몇만 명이냐, 이제 이뮤노반트 측에서는 33만 명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사측에서는 조금 강조되는 숫자일 수도 있어서 보수적으로 약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좀 어떻겠느냐. 근데 이 환자 수 25만 명에서 30만 명은 아제넥스가 중증 근무력증을 타겟으로 했잖아요. 그 환자 수가 약 5만여 명인데 지금 약 한 5만여 명 중에 한 2만여 명 정도가 투여를 받았는데 매출이 1년에 작년에 2조 원 수준이었고 올해는 이제 3조 원 수준을 넘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만 명만 투여해도 이제 3조 원, 뭐 3만 명 투여하면 3조 원 정도 될 수도 있는데 만 명당 1조 원이라고 하면 그레이브스병 환자는 이제 25만 명만 잡아도 25조 원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치료제들이 거의 진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바이오헤이븐이라는 경쟁사가 있지만 과연 그 바이오헤이븐의 약물이 이런 꾸준한 지속성과 환자들의 공통적인 균등한 효과를 낼지는 임상을 통해서 진행을 해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아무튼 그레이브스병에서는 지금 최초의 치료제를 먼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보통 퍼스트 인 클래스라고 하죠. 베스트 인 클래스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 치료제 이거 지금 시장에서 집중 안 하고 있는데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시장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매출이 20조 이상 갈 수도 있는 약물이 몇 개나 있겠어요. 그쵸?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정말 지금 아예 관심을 안 갖고 있거든요. 그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이거 지금 바토클리맙이 부작용이 있는 약물이긴 하고 아이메로푸르바트, IMVT1402로 증명이 된 건 아니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시장 가치의 이뮤노반트가 임상을 조용히 성공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항갑상선 치료 환자의 25%에 30%가 조절되지 않거나 재발하거나 ATD에 대한 불내성을 보여 미충족 의료 수요가 존재하는 영역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매년 환자들이 약 5만여 명씩 새로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이 재발을 하고 있어요. 물론 ATD를 먼저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하겠지만 그 5만 명 중에 25에서 30%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매년 한 25에서 30% 5만 명에 약 15,000명 이하 12,500명이나 15,000명 정도가 이런 ATD 로 조절이 되지 않거나 재발하는 환자들인데, 이런 환자들이 이뮤노반트 대상군입니다. 그래서 본 데이터는 임상 중인 IMVT1402 일명 아이메로푸르바트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주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바토클리맙에 대한 아쉬움이 140에 대한 기대로 이제 변할 시점이다.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임상 데이터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되고요. 아직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9월달이고요. 10, 11, 12, 3개월만 지나면 이제 내년으로 접어드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1402번 아이메로푸르바트에 대한 결과가 하나둘 도출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미 기대감은 미리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기간까지 이제 와버린 상황 같아요. 한올바이오파마의 올해 남은 이벤트는 25년 4분기에 바토클리맙 갑상선 암병증 결과 발표다. 이뮤노반트는 25년 1분기 바토클리맙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으나 상업화를 보류하겠다는 결정으로 한올바이오파마의 주가가 하락한 바 있다. 이때가 3월달인데요. 3월달에 MG 중증근무력증에 대해서 이 바토클리맙이라는 약물을 투여한 임상이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쟁사인 알제넥스가 자리를 잘 잡고 대응을 하고 있는 시장이어서 너무 침투하려면 너무 큰 비용을 지불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토클리맙이라는 게 경쟁사인 알제넥스 약물보다 부작용 면에 있어서 좀 더 경쟁이 밀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자리 잡고 있는 알제넥스를 비집고 들어가서 이기기에는 좀 부족한 약물이었기 때문에 상업화는 뒤로 미루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잘 보면 이 MG 치료제에 대해서 상업화를 보류한 게 우리 MG 안 할 거야, 바토클리맙을 안 할 거야가 아니라 공식적인 발표에서는 멘트는 그렇게 했어요. TED 결과 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TED라는 갑상선 암병증, 이 갑상선 암병증 여기 나와 있는 게 TED라는 질환입니다. 이 갑상선 암병증 결과가 이제 올해 4분기에 나오는데 이 결과 보고 이 결과 좋으면 얘도 MG 중증 근무력증도 같이 갈 수 있어 라고 표현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미 아이메로프로바트로 진행 중이라서 사실 가능성은 많이 없습니다. 아무튼 중증 근무력증 3상 결과를 발표했으나 성공은 했어요. 데이터는 성공을 했고 대신 FDA 승인 신청을 안 했어요. 아지넥스 경쟁에 밀리는 게 뻔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적인 면에서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신약 하나 출시하려면 FDA 승인도 그렇고요. 향후의 마케팅 비용이나 아니면 뭔가 진입하는 시기도 그렇고 수천억이 또 깨지거든요. 그렇게 깨지면서까지 MG라는 중증 근무력증 시장에 침투를 해서 시장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은 당연히 이렇게 포기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한올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왜냐면 들어와야 될 마일스톤이 안 들어오니까. 하지만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맞는 판단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25년 4분기에 발표될 갑상선 암병증의 결과에서 상업화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바토클리맙의 상업화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25년 4분기 올해 12월경에 갑상선 암병증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는데요. 그 결과 발표가 만약에 상업화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바토클리맙의 상업화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중증 근무력증까지 포함해서 바토클리맙의 상업화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IMVT140의 임상 진행이 더 중요하나 얘는 부작용이 없으니까요. 차기 후보 물질이죠. 부작용이 없으니까 이 임상 진행이 더 중요하나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빠른 마일스톤 수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업화 여부가 조금 중요하다. 한올 입장에서는. 근데 보면 글쎄요. 테페자 약물이 있잖아요. 테페자라는 약물이 있는데 그 약물이 이 갑상선 암병증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지만 부작용이 이제 청력 소실이라는 강력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확장 단계의 한계치를 좀 요즘에 보이고 있고요. 약 2, 3조 원 수준에서 지금 정체기를 보이고 있고 비리디안의 TED 약물이 같은 원리, 테페자랑 같은 원리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곤 하지만 청력 소실에 대한 부작용은 그 기존 원리상 어쩔 수 없는 부작용으로 또 나타날 거기 때문에 사실 시장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TED 관련해서는 바토클리맙이 일단 부작용 면에서는 테페자보다는 앞서요. 일단 콜레스테롤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바토클리맙에는 있지만 콜레스테롤 상승 수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상 수치로 복귀도 되고요. 또는 그 스타틴 계열 약물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절이 됩니다. 지금도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스타틴 계열 약물을 먹으면 한올바이오파마의 부작용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력 소실이라는 강력한 부작용을 가진 경쟁 약물보다는 부작용 면에서는 충분히 우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갑상선 암병증이 이제 눈이 그 안에 염증 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붓기가 생기면서 튀어나오게 되는 질환인데 이 질환의 척도가 눈이 얼마나 안쪽으로 더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튀어나온 게 얼마나 감소를 했는지, 다시 말하면 안구 안에 있는 물기나, 그러니까 뭐 물이 찬다 그러죠. 염증 같은 것들이 좀 사그라들어서 갑상선 암병증이 가지고 있는 눈알이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을 조금 얼마나 더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지가 주요 척도인데, 만약에 한올바이오파마가 이 주요 척도마저 바토클리맙이 더 테페자나 비리디안의 약물보다 우위를 보이게 된다면 충분히 상업화 가치 가능성이 많이 높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부작용이 있으니까 우리 어차피 안 할 거야,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면 한올 입장에서는 이제 마일스톤을 바로 승인을 받으면 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새로운 신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릴 건 지금은 한올바이오파마의 주가에는 거의 이제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너네 안 할 거잖아 또 있고요. 할 거야? 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하든 안 하든 어떤 증권사 자금은 그 이후에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두 다 관망세고, FOMC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관망세다, 뭐 주식 거래 금액이 떨어진다는 둥, 아니면
뭐 등락 폭이 많이 없다든 등 하는 것들 보면 보통 뉴스 기사에서 뭐 관망세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하늘바이오파마 주가 입장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들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지만 이제 12월 달에 TED 결과가 나온다면 이제 주가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쭉 읽어볼게요. 하지만 하반기 바토클리맙 갑상선 암병증 임상 3상 결과 발표 후에 바토클리맙이 상업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이죠? 가정이 있어요. 상업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IMVT1402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 결과가 26년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결과 발표까지 기대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업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라는 건 이미 상업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주가에서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업화 되든 안 되든 그건 주식 가격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의 마일스톤을 받냐 안 받냐는 중요하지만 이 주식 등락 폭에서는 이 상업화가 된다 안 된다가 그렇게 큰 중요한 트리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IMVT140에 대한 기대감만 안고 주가가 막 올라가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건 IMVT140에 대한 데이터 발표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좀 한 7, 8개월 정도 더 남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IMVT140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서 그 정상인들에 대한 투여했을 때 안정성 데이터는 나와 있지만 질환을 가진 환자군에 투여한 거는 지금 임상이 계속 진행 중이고 내년 이제 뭐 4월부터나 5월부터쯤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최초로 결과 발표하는 게 오히려 더 역할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IMVT140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온 바가 없어서 바토클리맙으로 유추는 하지만 그게 동등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결과를 좀 확인을 한번은 해야 되는 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바토클리맙 상업화 가능성이 상업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라고 보고서에 표현된 거는 이미 상업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주가가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두가 알고 있는 건 그건 호재나 악재가 아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건 악재가 아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건 호재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상업화가 되지 않는다가 악재라고까지는 안 보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기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MVT1402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 결과가 26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결과 발표까지 기대감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갑상선 암병증이 상업화 안 되더라도 기대감은 유효하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은 경쟁사가 허가받지 못한 적응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시장은 존슨앤존슨이 포기를 했죠. 고용량으로 용량을 늘렸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존슨앤존슨은 고용량을 투여했을 때 부작용이 워낙 심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용량을 늘리지 못하고 결국은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뮤노반트만이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시장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싸다 이거죠. 지금 주가가 기대감이 없고 다 불안감만 반영하고 있어서 많이 싸다 이겁니다. 허가 이벤트와 IMVT140 임상 성공은 주가의 긍정적인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부터 나오는 이 140의 데이터에 기대감이 반영이 될 때가 되었고, 지금 주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반영이 될 때가 되었고, 그에 대한 성공은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2026년에는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140이 임상 결과와 CLE, 루푸스의 일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140이 개념 증명 임상시험의 탑라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2027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라 이게 아마 쇼그렌 증후군일 거예요. 쇼그렌 증후군, 그레이브스병, 중증 근무력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140의 탑라인 데이터도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서 기대감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예상 매출액을 보시면 여기 영업이익이 100억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거의 로열티 반영 안 한 거거든요. 마일스톤이랑.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 가치 자체가 로열티나 마일스톤 반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도 TED는 지금 상업화 안 할 거다라는 거의 목표가예요. 목표가가 TED 상업화 안 해도 목표가가 44,000원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밑에 보시면 영업이익 이런 건 말고 여기는 좀 중요하죠. 매출액 전망은 지금 2030년, 31년부터 가파른 성장세가 보이기 시작하죠. 이거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그레이브스병 이해상 ATD 프리 반응자가
IgG 70% 미만 감소 환자들에 대해서는 반응이 23%밖에 없었는데 IgG 감소가 70% 이상이 되면서부터 60%가 됐다. 이 70%를 왜 기준으로 했냐는 경쟁사 약물이 70% 미만이거든요. IgG 감소가. 그래서 경쟁사 약물은 반응이 좀 더딜 수 있는데 우리는 고용량으로 70%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으니 반응률이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이 A상에서 추측을 한 겁니다. 중증 근무력증 최소 증상 발현자는 거의 일반인과 똑같은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경쟁사 대비 고용량 투했을 때 훨씬 더 반응률이 좋을 수 있다라고 한 거고요. IgG 감소율이 다른 경쟁사 대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이 돼서 지금 이 결과가 객관적인 결과가 점점 증명이 되고 있죠. 경쟁사는 70%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반면에 이뮤노반트는 70% 이상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고용량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그레이브스병 데이터에 대한 결과 발표 때 이뮤노반트의 프리젠테이션이고요. 여기 보시면 발표 일정 있죠? 네, 지금 이거 앞에 거는 나왔고요. 두 번째 거 이거는 이제 허가 임상들, 레지스트레이셔널 트라이얼이라는 허가 임상들 이번에 결과가 나오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26년, 그 다음에 CL이 초기 결과가 25년이 아니라 26년일 거예요. 이게 25년이 아니라 26년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RA 탑라인 결과가 27년, 그쵸? 그 다음에 쇼그렌도 쇼그렌이 28년이군요. 그럼 위에 거가 류마티스가 맞네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에 거 이게 쇼그렌이 아니라 류마티스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레포트를 읽어봤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레포트가 나오면 좋구나, 목표가가 44,000원이구나, 그럼 11,000원이나 올라갈 수 있네, 30% 상승 여력이 있네, 그럼 지금 사면 되겠네 하시면 이제 못 버티고요. 등락폭을 못 버티고, 왜 증권사 이 자식들은 사라 그랬는데 44,000원 간다면서 미래에셋증권은 사라 했으면서 매수라고 투자 의견 제시했으면서 다음날 거래원 창구를 봤더니 미래에셋은 팔고 있네, 이 나쁜 자식들, 개미한테 물량 던지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 목표가는 사실 적정 기업 가치가 이 정도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지, 이 가격이 올 겁니다나 이 가격 오면 파세요가 아니에요. 이거는 적정 기업 가치를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하시고 생각하셔서 결정한 가격이고요. 이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한 가격이고요. 그러면 이 기업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이제 펀더멘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시고 해야 리포트를 보는 거지, 리포트 나왔다고 무조건 사시면 손해보는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은 될 거예요. 한 명은 뭐냐, 단타 쳐서 빨간 불일 때 그냥 빠져나오시는 분들, 아예 모르고 색깔만 보시는 분들, 그러면 이득 볼 수 있는데 어중간히 알았다가는 6개월 기다렸는데 왜 안 오냐, 1년 기다렸는데 왜 안 오냐, 이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세세하게 보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제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투자 철학은 다 다르니까요. 저는 이 투자 철학대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가는 거고, 혹시나 모르시는 부분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트 누르는 거는 제가 읽어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본 거는 하트를 눌러요. 그러니까 질문 달아주시고 하트만 눌렀다고 왜 답변 안 해가 아니고요. 다음 영상에서 오늘 처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 했듯이 다음 영상에서 답변을 달아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이번 시간에 하나만 더 할게요. 조그만 시간을 투자해서 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소거법이라고 아시죠? 소거법. 그러니까 어떤 걸 결정을 할 때 내가 생각해야 될 것들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으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하나씩 지워 나가면서 생각할 것들에 집중을 하는 거, 아니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을 지원해 가면서 좋은 것만 남기게 하는 거, 이게 소거법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맞는 법칙인지 모르겠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아무튼 저희가 소거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년은 좀 이제 이 한올바이오파마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는 좀 이 소거법에 해당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말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장에 TED 상업화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소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와의 중국 중재소 사건, 계약 관련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지금 하버바이오메드와 하늘바이오파마는 국제 중재소에 지금 중재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중재 결론을 내기 위해서 사측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내년에는 또 이 불확실성이 소거가 될 겁니다. 소거법으로 또 소거시키고요. 그 다음에 HL036 안구건조증 치료제는 지금 기대를 거의 안 하고 있죠. 내일 결과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경과 도출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내후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사실 불확실성이라고 쓸 수도 없는 게 기업 가치에 거의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HL036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가치는 거의 다 빠져 있거든요. 거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돼도 그만, 되면 땡큐, 되면 대박, 안 되면 그만이기 때문에 뭐 소거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하늘바이오파마가 일본 IMVT140이나 바토클리맙에 대한 일본 판권을 하늘바이오파마가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제약 시장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뮤노반트가 아닌 하늘바이오파마가 일본에 임상을 진행을 했고요. 그만큼 투자한 돈을 이제 회수할 시즌이 또 올 거고, 바토클리맙에 대한 결과가 올해 말에 TED 결과가 나오면서 이 바토클리맙의 약물을 어떻게 라이센스 아웃을 할 거냐가 이제 화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판권을 어딘가에 넘길 거예요. 근데 이 판권을 일본에 넘기냐 마냐가 지금 이제 언제 넘길 거냐, 이것도 좀 불안한 요소인데 내년에는 어딘가에 넘기지 않을까. TED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당연히 무조건 어딘가 넘길 거고, 그러면 그 넘기는 순간 계약금이 또 빵 터질 거기 때문에 그 또한 소거법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넘기냐 마냐에 대한 불확실성도 사라질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에는 뭐가 되냐, 소거법으로 나쁜 건 다 없어지고 불확실성들은 어느 정도 거쳐지고 이제는 IMVT1402에 대한 방향성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늦는다. 그때는 주가가 이미 많은 가격을 반영하기 시작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이 많이 묻어있는 지금 현재의 가격이, 아까 레포트에서 나왔지만 주가가 비싼 편이 아니, 아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아까 레포트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졌다. 이 불확실성이 잔뜩 낀 이 주가의 상황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안 사면 나중에 이제 방향성이 정확해지고 불확실성이 하나둘 거치면서 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못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놓쳤다는 표현을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여러분들의 투자금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겠지만 제 생각은 현재 이렇게 불확실성이 잔뜩 껴있을 때 아니면 언제 사냐 이겁니다. 지금의 주가가 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이 3만원 초반대의 주가가 저는 상당히 즐기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제가 뭐 돈이 현금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나오는 사람은 아니라서, 저도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발 내 월급날에는 꼭 주가가 떨어져 있기라고 요즘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일 수는 있는데 제발 떨어져 있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가격대를 너무 즐기고 있고요. 나중에 불확실성 거치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레이브스병도 사람들이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바토클리맙이라는 그림자에 이 그레이브스병이 다 가려졌어요. 지금 이 바토클리맙이라는 불확실성이 상업화 하냐 마냐의 그림자에 이 그레이브스병이 다 가려졌습니다. 그림자로. 근데 이 바토클리맙이라는 큰 건물 산의 불확실성이 지나가면 이제 그레이브스병이 해를 보기 시작을 할 거고 그림자가 거칠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기업 가치가, 시장 가치가 크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이제 많은 기대를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그림자가 거치기 전에 저는 좀 열심히 모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사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장에 내일 팔 거 아니면 즐기세요. 즐기시고 뭐 왔다 갔다 등락폭 신경 쓰지 마시고 하루 재밌게 보내시고요. 살 일 있으면 또 사시고요. 다른 종목 사실 거면 또 사시고,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을 하시겠지만 저는 즐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뭐 떨어졌네, 하루 마이너스 2% 됐네, 그 다음날 마이너스 3% 됐네, 이뮤노반트 주가가 뭐 마이너스 15%네, 뭐 바닥에서 지금 탈출을 못하고 있네, 불안해 하시지만 이 다 바토클리맙이라는 불안정성과
이런 거에 그림자가 좀 가려져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뮤노반트도 지금 바닥 테스트를 두세 번 하고 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이 바닥 테스트를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이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역발상 투자로 생각해서 바닥을 찍으면 찍을수록 여기가 바닥이구나라고 확인되는 순간 기업 가치는 이제 오를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잘 버티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방송이 좀 길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드릴 말씀은 드린 것 같고, 다음 방송은 아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주제를 찾아봐서 제 생각엔 TED 관련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 내용을 한번 방송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는데요.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제가 뭐 목요일 금요일 동안 방송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을 하게 되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댓글이 많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빈 댓글이라도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너무 많아져서 기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히 잘 사용하겠습니다.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신속하게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데이터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분에 대한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슈퍼챗 슈퍼땡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